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1월 10일 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9일 도쿄에서 157명, 카나가와 36명, 사이타마 51명, 치바 32명, 오사카 78명, 홋카이도 200명, 오키나와 18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78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09,283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09,995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4명, 오카야마와 효고에서 각각 2명, 도쿄, 홋카이도, 미야기, 아오모리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12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836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849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57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157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69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88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57명으로 전체의 약 36%, 40대에서 50대는 총 55명으로 약 35%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157명 중 가정 내 감염이 4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15명, 직장 내 감염이 12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3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70대 남성 1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명 감소한 35명, 입원 환자는 54명 증가한 111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도쿄는 기존 감염 확인자 중 8명이 가짜 양성 판정 사례라고 밝히며 누적 확진자 수는 32,767명, 누적 사망자 수는 461명이 되었습니다. このところの傾向を見ますとですね、抑えられるかどうかというのは心配しています。 도쿄의 8일까지 1일 평균 감염자 수는 201.7명이며 이는 8월 말 이후 약 2개월 만에 200명을 넘은 수치입니다. 이는 10월 말에 일평균 150명대에서 불과 2주 만에 50명 증가한 것이 됩니다. 이날 홋카이도에서는 과거 최다인 200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며 5일 연속 1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そうですか。北海道でその数字が出るとは思いませんでした。経済が回った方がいいですけど、でもやっぱり今はコロナを抑えてほしいなという気持ちの方がちょっと強いですね。やっぱ GoTo がやっぱり一番影響しているのかなと思いますね。自粛をね、もう少し強めるとか、そういうのやってもらえたらなと思いますね。 이런 감염 확대의 7일 홋카이도는 경계 단계를 3단계로 올렸습니다. 이는 불효불급한 외출 자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투 트래블의 대상에서 홋카이도를 제외할지에 대한 질문에 카토 관방장관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ある都道府県がステージ3相当と判断された場合には、当該事業にかかる感染リスクを総合的に考慮して、当該都道府県を除外することも検討し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提言をいただい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ので、政府としてはそうした提言に沿って対応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걱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의료 제공 체제의 상황, 즉 병상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世代間や地域での感染の広がり、こういったものも見られる中、医療提供体制への負荷が急速に増している。 현재 376개의 병상이 이용 중에 있으나 이는 4단계 병상 기준인 350개를 뛰어넘었습니다. 또한 요양 중인 환자도 976명으로 마찬가지로 4단계의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의 분과에는 이달 들어 홋카이도 등 각지에서 감염자의 증가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급속한 감염 확대의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을 나타내는 긴급 제언을 하였습니다. 긴급 제언에서는 감염이 늘어 리스크가 지적되고 있는 겨울철에도 사회 경제활동과 감염 대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민, 지자체, 정부 등에 요구하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책에는 클러스터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른 심도 있는 클러스터의 대응, 젊은 세대들도 관심을 가지도록 SNS 등을 활용한 대화 있는 정보 발신, 겨울철 감염 증가에 따라 환기 등을 실시하는 점포와 직장 등에서의 감염 방지책의 확실한 실천, 보건소 및 의료기관 지원 강화 등 국제적 왕래 재개에 따른 대처 강화, 유전자 해석의 추진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분과회에서는 이러한 대책과 함께 연말연시 휴가를 분산하는 것과 적은 인원으로 분산하는 형태의 여행을 추진하는 것, 보건소의 기능이나 의료 제공 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감염이 급증하고 3단계 이상의 일정한 제약이 있는 강한 대책이 필요한 사태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 되어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 확실에 대해 스가 총리는 9일 아침 새로 추기를 표명하였습니다. 改めてバイデン氏、ハリスに心よりお祝い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日米同盟をさらに強化なものにするために米国と共に取り組んでいきたい。 한편 미일 간에는 미국이 대폭 인상을 요구한 방위비인 배려 예산의 재검토 등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一層厳しさを増す地域の安全保障環境、我が国の厳しい財政事情などを踏まえ、適切に対応していく考えがあるということは申し上げてまいりましたが、そうした方針については何ら変わりはございません。 이런 과제의 해결을 위해 스가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언제가 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당시 아베 총리는 다른 국가의 정상들보다 앞서 방문하였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 씨는 조직 구성과 정권 이행을 준비할 것이라 말하며 대통령 취임식인 1월 20일 전에 만나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말하였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되는 점은 바이든 씨와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입니다. 바이든 씨와 아는 자민당 중진 의원은 바이든 씨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르게 예측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라며 스가 총리에게 있어서는 사귀기 좋은 상대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새로운 미일 관계의 구축을 위해 스가 총리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NHK 여론조사 소식입니다. 이번 달 스가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한 56%였으며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1%포인트 하락한 19%로 나타났습니다. 스가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다른 내각보다 좋은 것 같아서가 27%, 인품을 신뢰할 수 있어서가 25%, 지지하는 정당 내각이라서가 19%, 정책에 기대가 생겨서가 15%, 실행력이 있어서가 11%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정책에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아서가 36%, 인품을 신뢰할 수 없어서가 26%, 지지하는 정당 내각이 아니라서가 14%, 실행력이 없기 때문에가 13%, 다른 내각 쪽이 좋아서가 6%였습니다. 일본 학술회의의 학자 임명 거부에 대해 스가 총리의 설명이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충분하지 않다가 62%, 충분하다가 17%로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으며 정부와 자민당에서 학술회의 방식에 대해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가 45%로 적절하지 않다 28%를 웃돌며 학술회의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관광 수요 환기책 고투 트래블에 대해 내년 봄 대형 연휴 전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44%, 반대가 36%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1월에 발효하는 핵무기 금지 조약에 대해 일본 정부는 참여하지 않을 방침을 나타낸 바 있으나 조사에서는 56%가 참여해야 한다라고 답하며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의 2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이 36.8%로 지난번 조사보다 0.2%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입헌민주당 4.9%, 공명당 3.6%, 일본 유신의 1.5%, 공산당 2.3% 등으로 나타났으며 무당층은 40%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한일 갈등의 논의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여 자민당의 니카이 간사장과 회담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박 원장은 8일부터 일본을 방문 중에 있으며 이날 오랜 친분이 있는 자민당의 니카이 간사장과 회담하였습니다. 또한 9일 오전에는 일본 정부의 안전보장 정책의 책임자인 키타무라 국장 및 일본 측 창구인 타키자와 내각정보관 등과 회담하였습니다. 이는 스가 정권 출범 이후 한국 정부 고위급 인사의 첫 일본 방문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으며 한반도 정세 외에도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10일에는 총리 관저를 방문하여 스가 총리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 중에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을 연말까지 한국에서 개최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오는 12일에는 한일의원연맹 소속 한국의 여야 국회의원들도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측 파트너인 이란 의원연맹과 회동할 예정으로 스가 정권의 향후 태도에 대해서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パク・チョン国家情報委員長が訪日し、昨8日に二階幹事長と面会したことは承知をしております。両名お二人は長年の友人であり、日韓関係の今後についての意見交換が行われたと聞いております。日韓関係、現在厳しい状況にあるわけでありますが、そうした中で、そうした長年の友人のお二人の中で、対話や交流がなされるということは意義があること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카토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박 원장의 방일에 대해 양국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화와 교류는 의의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박 원장과 회담한 니카이 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랜 친구이므로 예정을 새로 이해하는 것이 중심이었지만 매우 중요한 이웃인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 교환했다. 상대의 입장이 있어 자세한 내용의 언급은 피하겠지만 매우 우호적으로 논의하고 충분히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는 개발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임상 시험에 대해 잠정적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가 독일 기업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 중인 백신은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최종 단계인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화이자는 9일 외부 독립위원회가 임상시험 데이터를 분석한 잠정적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임상시험 대상이 된 43,538명 중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확인된 것은 94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백신을 접종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예방효과는 90%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접종자에 대해 심각한 건강에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화이자사는 시험은 아직 진행 중이며 예방효과 수치는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며 안전성 데이터가 갖춰지는 11월 셋째 주 이후 미국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허가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백신 공급의 전망에 대해서 화이자는 올해 5천만 회분, 내년에는 최대 13억 회분을 생산할 수 있고 일본 정부도 내년 6월 말까지 6천만 명분을 공급받기로 기본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유초은행의 미지카 서비스의 보안 대책을 점검한 결과 많은 보안 대책에 미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유초은행 측은 다른 서비스로 기능을 옮긴 뒤 서비스를 중단할 방침을 굳혔습니다. 유초은행이 발행하는 미지카는 부정인출의 피해가 잇따른 것 외에도 부정으로 로그인한 뒤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유초은행은 이날 미지카의 보안 대책을 점검한 결과 부정 로그인을 감지하는 구조가 없다는 사실과 계좌와 연계할 때 인증이 충분치 않다는 것 등 캐시리스 업계 등이 마련한 22개의 점검 항목 중 14개 항목에서 대책이 실시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이케다 노리토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미지카에 대해 신규 서비스의 구축이나 다른 서비스에 의한 대체 방안도 포함하여 전략의 구체적인 시책을 조속히 결정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유초은행은 미지카를 중단할 방침을 결정하고 직불형 카드나 선불카드의 기능은 다른 서비스로 옮긴 후 계속 이용하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지카의 회원은 약 20만 명이며 은행에서는 일련의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상담 창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